우주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무엇이든 조사하거나 확인하기도 하고 새로운 발견에 대해 논문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의 이미지는 학술 논문을 통해서가 아닌 관객을 의식한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거기서는 쇼가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쇼 때문에 영화 감독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죠. 과학적인 사실 대신에 인상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관성. 뉴턴은 뭐라고 했을까요? 모든 물체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로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한다.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공상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우주 공간에서 주인공이 스페이스 크래프트의 엔진을 끄면 우주선은 바로 멈춰섭니다. 그러면 지구 지표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의 엔진을 끄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관성의 법칙으로 따지면 비행기는 계속 날아갈 것입니다. 단 공기 저항과 지구의 인력을 고려하면 속도는 느려지고 고도도 변하겠죠. 우주 공간으로 바뀌면 공기는 없고 지구의 인력만큼 강한 작용을 우주선이 다른 천체로부터 받는 일도 없어집니다. 관성에 의해 계속 운동해야 할 선이 멈추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헐리우드 제1법칙 때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행성. 영화 스타워즈에서 가장 긴박한 장면 중 하나는 제국군 전투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행성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한 솔로의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방팔방에서 거대한 바위가 날아와 서로 충돌하면서 밀레니엄 펠커노는 번번이 궁지에 빠지는데요. 이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한솔로의 탁월한 기술과 운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옛날 옛적 머나먼 은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이곳 태양계에서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양의 암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몇십억 개는 있을 거예요. 그 암석들을 합한 질량은 달 질량의 약 4%에 해당하는데요. 이 지역은 충분히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답니다. 이웃하는 소행성끼리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우주선이 그중 하나와 충돌할 확률은 10억 분의 1이랍니다. 참고로 해변에 나간 사람이 상어에게 습격당할 확률이 115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즉, 소행성대를 날아 횡단하는 것이 해수욕보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보이저나 파이오니어는 우주의 이 지역을 문제없이 통과했답니다. 노란 태양. 태양이 노랗다는 것에 우리는 완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그림 속 태양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이지만 지평선상에서 태양은 기상 조건, 하루 중 시간대, 계절 등의 요소에 따라 주황색이나 빨간색 톤을 띠며 색이 변화합니다. 이들은 모두 파란색이나 보라색 빛을 확산시키는 대기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감독들만은 태양을 고전적인 노란색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태양은 하얗게 빛나는데도 말이죠. 이건 국제우주정거장으로부터의 영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에일리언의 공개 포스터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에서 당신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다.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지구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소리는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호인데요. 하지만 진공이 지배하는 우주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탄성파를 전달하는 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효과는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을 최초로 실시한 것은 영국의 물리학자 프랜시스 호크스비로 아직 1705년의 일이었습니다. 알람 시계나 음악이 나오는 전화 등 무언가 울리는 기계를 가져와 진공조 안에 두어도 그 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펌프 스위치를 켜고 탱크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소리가 멈춥니다. 안에 들어있는 기기는 계속 움직이며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소리를 전달할 적절한 매체가 없어지는 것만으로 소리는 밖으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영화 제작자는 이 효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그 장면에서의 우주선의 충돌 소리나 폭발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소리가 없이는 영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니까요. 참고로 물리학적으로는 행성이 바뀌면 우리에게 평소에 익숙하던 소리도 다르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금성 표면의 기압은 지구의 92배인데요. 거기서는 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한편 화성에서는 표면 기압이 지구의 17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소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화성상에서는 음파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화성의 공상서사시 속에서 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일 거예요. 소리는 그렇게 멀리까지 퍼지지 않고 아주 작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스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소리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 소리나 지상을 달리는 탐사차 자체의 소리를 말이죠.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리는 대기뿐만이 아니라 토양 등의 물체에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섰을 때 근처에 소행성이 떨어지면 그 소리가 레골리스나 우주복을 통해 들렸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 점프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소행성. 지구는 우주 공간을 날고 있는 구체일 뿐 대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옛날 거대 소행성이 공룡의 번영을 갑자기 끝낸 것처럼 또 다른 거대한 암석이 인류에게 같은 일을 겪게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죠. 예를 들어 300m급 소행성이 충돌하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에 의한 에너지 방출량을 합한 것에 몇 배나 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런 사태는 어떻게든 막는 것이 좋겠죠. 나사의 NEO, 지구 근접 천체 탐사 프로그램 덕분에 우주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경우 유일한 해결책은 소행성의 폭발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영화 아마겟돈에서는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하는 영웅과 동료들이 소행성의 드릴로 틈을 만들고 그곳에 핵폭탄을 설치합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대폭발로 날아갔고 지구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로널드 퀸시 박사는 이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으며 소행성 표면에서 폭발시켜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행성 옆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 행성을 파서 내부에서 폭발시킨다는 건 너무 난이도가 높은 반면 지구를 지킨다고 하기에도 어쩐지 염려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파 이외에도 지구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천체의 궤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선이 소행성에 충돌하여 그 운동에 작용하는 방법인데요. 참고로 연구자들은 이미 그러한 무모한 방법의 실행을 2022년에 해치워 버렸습니다. 우주 탐사선 다트의 기기를 소행성 디디모스를 주위로 도는 위성 디모포스에 충돌시켜 디디모스의 궤도를 빗나가게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추위. 영화 미션 투 마스의 감독 브라이언 드 팔마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관객을 사로잡기로 한 것 같은데요. 한 에피소드에서 팀 로빈스가 연기하는 우주비행사 우디 블레이크는 우주 공간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떠돌지만 아내 테리 피셔를 구하기 위해 우주복의 헬멧을 벗습니다. 기묘한 장면인데요.
더 기묘한 일은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우디가 방호복을 벗자 한순간 얼어붙어 얼음덩어리가 되어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인상적인 장면은 진공의 성질을 생각하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구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모든 것이 다른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따뜻한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의 열 전도가 일어나는 구조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 전도, 대류, 복사인데요. 그런데 진공 조건에서 열 전도와 대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분자나 원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복사인데 인체가 우주 공간에서 한순간 동결될 정도로 집중적인 열 복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영화 속 인물은 조금 시원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은 그가 느낀 감각 중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급격한 압력의 변화가 일어나 그것에서 피할 방법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